예, 안녕하세요. 벽체에 줄눈을 잇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일 벽체를 먼저 선택해서 벽체를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벽체는 복합 벽체가 아니고 단일 벽체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두께는 300으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벽체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Shift D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고 여기에는 창문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벽체를 만들 때 이제 줄눈을 넣을 때 커튼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뿐더러 개별 객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살펴본다면은 Ctrl L 해서 레이어를 하나 생기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숨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 만들기 해서 세로 줄눈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다시 가로 줄눈이라고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선택해 줍니다. 기둥을 선택한 다음에 현재 마이너스 200이라고 되어 있죠. 0으로 바꾸고요.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치수 링크되어 있는 것은 풀고 줄눈의 폭을 10mm 정도 해주겠습니다. 10mm 정도 해주고 100으로 서로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변경을 하면 되니까요. 자, 기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죠. Ctrl Shift E를 눌러서 우선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줄눈이 위치할 부분, 우리 창이 있으니까 요 위치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 10mm 정도 들어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둥의 레이어는 조금 있다가 숨김 세로 줄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trl Shift D를 눌러서 1000 정도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레이어가 일단 두 개가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쪽에도 Ctrl Shift D를 눌러서 창이 있는데 이 위치로 가서 확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trl Shift D를 눌러서 1000을 입력을 해도 되고 해당 객체를 선택한 다음 Ctrl U를 눌러 확장을 해서 1000대 있는 걸 가지고 이동을 시켜도 됩니다. 3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을 눌러서 3차원으로 집어넣으면은 현재 보이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객체를 선택한 다음 Ctrl A를 누르면은 이제 기둥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모든 것이 선택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세로 줄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솔리드 요소 작업을 선택한 다음 세로 줄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작업자 요소 없기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벽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벽체를 선택한 다음 목표 요소 없기로 선정을 해줍니다. 빼기를 해주면 되고요.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해당 객체를 선택하고 기둥으로 만들었던 객체를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줄눈이 하나씩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외벽 돌 마감을 했는데 돌 마감의 패턴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가로 줄눈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로 줄눈은 이때는 볼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 보에서 가로 줄눈을 선택해 줍니다. 보춤이 되겠죠. 보춤을 10mm로 설정을 해주고요. 두께는 30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에서 편심을 걸어주는 이격거리는 15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벽의 기준에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이에 대한 부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죠. 해당 부위를 마이너스 150을 하든지 아니면 Ctrl Shift M을 눌러서 미러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보호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심선에 있는 기준선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10mm 정도 이렇게 밀어 엮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마이너스 150이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40을 하게 되면 10mm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 위에 올라와 있죠. 이때는 창 있는 부분에서 문서에 보면은 단면 도구가 있습니다. 단면 도구를 선택한 다음 해당 부위에 줄눈을 넣기 위한 단면들을 생성을 해줍니다. 해당 비율을 활성화시켜주면 되겠죠. 벽 선택이 되어 있네요. 단면 도구 선택한 다음 현재 비율 설정으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로 줄눈을 창 바로 위에 생성을 해주고요.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600 정도 내릴게요. 600을 내리겠습니다. 위쪽 방향으로도 여기는 600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원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벽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 역시 작업자 요소 없기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벽체를 선택하고 목표 요소 없기에 선택을 해줍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여기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그 줄눈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해당 레이어를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에서 레이어 숨기기를 해주게 되면은 방금 만들었던 부위에 대한 줄눈이 일정하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경우에 여기 가운데 가는 부분은 창이 있는 것과 없는 부위에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다든지 할 때는 별도의 객체를 만들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지금 이 부위는 현재 해당 객체가 평면도에서는 해당 레이어를 감추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이 보호에 대한 레이어가 가로 줄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키캐드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 위치로 일단은 옮겨 놓겠습니다. 한 3초만 하면서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선 길이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길이 변경은 늘기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로 해 놓겠습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키캐드 레이어가 되어 있고 컨트롤 2호를 눌러서 분포를 해주는데 이 부분에서 수직 올리기를 해주면 됩니다. 수직 올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은 두 개의 객체가 더 선택이 되고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선택되었던 부분을 작업자 요소 없기에 집어넣어 주고요. 배당을 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목표 요소 없기에 집어넣습니다. 벽체 자체는. 그리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창의 왼쪽에 있는 벽체에만 해당 객체가 줄눈을 생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포로 생성하였던 객체를 가로 줄눈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는 것처럼 줄눈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역자 형태라든지 돌 패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의 수작업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 평면도로 이동을 해서 옆에 있는 벽체가 하나 있죠. 여기에는 디자인 도구에서 커튼홀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커튼홀을 선택한 다음 우선은 이건 동일한 사이즈 벽체가 반복될 때에 조금 더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900, 1500 되어 있는데 500, 500, 500을 하겠습니다. 500, 500, 500을 해주고요. 프레임 쪽에 가서 코너 프레임은 지금 현재는 코너가 없으니까요. 경계 프레임은 이쪽은 10mm, 두께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250을 해주고 0을 해주겠습니다. 멀리한 프레임에서도 폭은 10mm, 두께는 250, 유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0으로 바꾸고요. 트랜섬에서는 지금 수문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빌트인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역시 10mm로 바꿔주고요. 이거는 250 해주겠습니다. 0을 해주고 커튼을 시스템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경기 프레임 배치해서 경기 안쪽으로 해주고 지금 이것은 패널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요. 0으로 해도 되고 250 해도 되고 위치는 옮겨주면 되니까요. 이 벽체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커튼홀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끝부분을 잡아서 우선 이동을 할게요. 자, 여기서 10mm 정도 들어갔습니다. 막기 툴에서 전체 보기로 선택한 다음 해당 부위를 F5번 눌러서 이제 커튼홀 부위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커튼홀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벽체를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우선은 커튼홀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작업자 요소기를 통해서 작업자 요소기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편집되어서 날아가야 될 벽체, 그거는 목표 요소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빼기 버튼을 누르고요. 자, 빼기를 선택을 해주고 커튼홀 부분을 숨김 레이어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커튼홀로 이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좀 더 쉽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문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벽체가 섞여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둥이나 보 아니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레이어 숨기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줄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면의 문서에서 인면 도구를 통해서 해당 부위가 인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뷰 설정으로 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체 자체를 손상을 시켜서 줄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면에서도 우리가 생성했던 줄눈의 패턴이 그대로 나옵니다. 커튼홀로 만든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조금 늘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면 부분을 보면은 커튼홀로 만든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패턴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줄눈 패턴을 엮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